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조금 전인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 소감 전부 들어보시죠. 신명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떨어요? 추워서.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네, 이 대표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네. 약간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한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검찰이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난번 성남 FC 관련된 조사도 받았고 이번에 조사받고 다음에 또 이제 소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되는 소환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무도함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진술 내용을 본인이 이제 진술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공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네. 그 진술서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아마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데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면서 오랫동안 수사를 받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나오려는 생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검찰에 대한 진술서를 곧 공개한다라고 했었는데 서문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이 정해져 있는 기소가 아니냐 이러면서 답변서로 진술을 가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조사에서는 답변서로 대답을 가름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일단은 물어보면은 네. 이 진술서만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지난번 성남 FC 건 조사 받을 때도 6장 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예측을 갖다 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검찰 그 수사 받을 때 참여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조사받는 피의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이거든요. 근데 네. 진술 거부하는 거는 헌법상에도 나와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원래 억울한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도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 클라이언트 중에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억울함 풀려고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증인 만나고 그다음에 증거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혐의 결정 받아냈거든요. 재판의 목표는 뭐냐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목표는 무죄거든요. 그런데 무죄를 누가 내리느냐? 지지자들이 내리는 게 아니고 반대자가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내리느냐? 전문적인 재판부가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니까 그게 위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할 말이 없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재판부한테 굉장히 나쁜 인상을 줄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전략을 짰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네. 있었느냐?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지난번 그 넓은 조국에 강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은 제가 변호사였더라고 하면은 결코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았을 그러할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은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대표가 출두하면 지난 FC와는 조금 다른 진술, 그러니까 그 성남 FC 때는 사건 관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예. 오늘은 그거보다는 그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이제 강한 공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예전에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다가 아마 그 탄압받아서 검찰 출두하는 뭐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모순적인 게 지금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입니다.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1당의 대표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입니다. 즉 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체제죠. 자, 우리 행정부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전 정부 때 임명된 분들 교체도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 공기업들 지금 80% 이상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검찰 출두하면서 내가 언제 나가겠다는 날짜까지 지정하고 언제까지 조사받겠다는 지정하는데 과연 이게 독재 정권일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과연 독재 정권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이 권력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탄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출두하는 본인이 내가 언제 나가겠다. 아니 9시 반에 좀 나와주세요. 나 10시 반에 갈게. 그리고 나 진술 안 해. 그리고 나 나갈 때 나갈 거야. 그리고 2번 안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거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글쎄요. 제가 가지는 상식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 오늘은 당초에는 변호인과 둘만 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보면은 또 의원들은 물론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 재판의 본질이요. 오늘 그 검찰 조사 네. 이의 본질이 뭐냐면 성남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어찌 보면 개인 비리에 관한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 방금 이현정 의원이 말했던 제1당의 대표로서 지지자들 또 지도부와 함께 가는 거는 그 절차상으로는 제1당의 대표지만 네. 본인이 지금 조사받으러 가는 것은 2014년, 2016년 당시 이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성남 FC 관련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이제 함께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란 말을 이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요. 성남시장의 흑역사가 여기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장이 8기까지 나왔는데 1기에서 4기가 개인 비리로 구속이 됐고 5, 6기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고 네. 7기인 은수미 전 시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5, 6기를 맡았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 당시의 그 사건이 과연 어떻게 검찰에 의해서 조사받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관이 아닌 변호사와 둘이만 가겠다. 오히려 그랬더라면 국민들이 특히 중도 무당파 국민들이 볼 때 이 대표가 본인의 혐의를 당당하게 저렇게 맞서서 해명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줬을 텐데 지금도 보면 추위에 잔뜩 이 지지자들 나왔고요. 네. 묻는 기자에게 오히려 여유 있게 반문하면서 춥냐 다 좋은데 국민들이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볼지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소환을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의원님,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들에게 본인의 무죄,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예. 흔들림이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질 않는데 어쨌든 그 당내에 소수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인의 수사받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분란이 일거나 아니면 흔들림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본인의 개인적인 수사에 대해서 열심히 임할 테니 민주당은 하나로 뭉쳐서 윤석열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나온 분들이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분들이 정청래 최고, 그다음에 장경태 최고, 또 박찬대 최고, 최고위원분들이 나왔고 의원들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169석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오지만 한다고 진짜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큼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본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이제 계속 어떤 치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모든 의원들이 좀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아니 그 기본사회위원회 참여해달라는 게 이게 뭔가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때는 한 48명 정도 의원이 참석을 했고, 근데 이제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출두 때 보면 뭐 거의 서초동을 꽉 메웠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거보다 훨씬 열기가 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럼 개인적인 사건을 자꾸 당으로 치환하느냐? 그래도 당 대표인데 당원들이 나가서 좀 이게 방어를 쳐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고, 또 이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인 중심으로 당을 좀 뭉쳐낼까?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출두를 앞두고 335 의원들을 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어떤 당이 자신들 어떤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방어막을 쳐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사건이 전개되면서 과연 그것들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환을 놓고서 앞서서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소 2차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전 조사는 통상 9시 30분부터 진행된다라고 했지만요. 이재명 대표는 한 번 조사 받겠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20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피의자한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피의자한테 출석을 요구해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20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 조항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피의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필요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위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될 그러한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그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그 꼴랑 몇 시간, 한 7, 8시간 조사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 변호사들이 어떻게 그 준비를 갖다가 하냐면요.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갖다가 다 작성을 갖다가 해요.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이건 이렇게 대답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하루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최소한 10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거부권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100여 쪽에 했다라는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거는 그러면 그 질문을 다 할 때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이게 100여 쪽이라고 하는 게 네. 질문이 100개가 아니에요. 이게 A4 용지에 예. 한 장에 질문이 몇 개 들어있겠습니까? 10개 들어있으면 질문이 1000개고요. 15개 예. 들어있으면 1500개예요. 그럼 한 군데에 대해서 1분씩만 대답을 한다라고 해도 1000분, 1500분이 걸리는 건데, 뭐 중요한 건 10분, 20분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 도저히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는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소장에 146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그 이 30쪽에다가 이제 담았고 100여 쪽에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주어로 된 문장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거 오래된 코미디 중에 서로 양반이 인사를 하는데 서로 얼굴 마주보고 할 자신이 없으니까 양쪽에서 준비된 거를 읽는, 등을 맞대고 읽는 그 유명한 코미디 장면이 있거든요. 6시에 가겠다고 할지도 모르고 하면서 결국 한쪽은 끊임없이 묻고 한쪽은 그거 보세요 하고 굉장히 밋밋하고 별 내용 없는 절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취재기자 일부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오늘 조사는 어찌 보면 알맹이 없는 시간 보내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할 주요 내용은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배임 혐의입니다. 관련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최대 치적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때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이 추진했던 불로소득 추진 사업이 저 때문에 반쯤 실패한 겁니다.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최대 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혹시 네네. 법정에서도 진술서로 뭐 답변을 가름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네. 이제 판사가 굉장히 그렇게 하면 화를 내겠죠. 이게 도대체 재판을 받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할 때는 검찰이 이야기한 그 100장 질문이 1000개가 될지 2000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법정에서 일일이 다 물어볼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진술을 거부합니다. 진술을 예. 거부합니다. 그렇게 또 1000몇백 번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좀 형량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재판은 판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 그 검사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하는 걸 설득하는 거고요. 피고인은 내가 무죄라고 하는 걸 설득하는 건데 진술을 갖다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판사가 뭐 때립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판사 저 위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할 말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반성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판단을 심증을 갖다 가진 다음에 그러면 유죄라고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반성인데 그런데 정경심 교수 4년 나오고 한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한 범죄 혐의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혐의를 가지고서 지금 재판을 받기 전입니다.